안녕하세요. 범바람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 일단 소비자 동향이라는 건 기대 심리라는 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에서 나오는 결과값으로 판단할 계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풍선을 부는데 거기다가 헬륨가스를 때려 넣으면 풍선이 두둥실 뜰 거 아닙니까? 그냥 풍선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공기를 주입해서 일정 정도 방방 뜨다가 밑으로 가라앉게 마련인데, 이렇게 헬륨을 먹은 풍선은 자기 이맛박을 천장에 갖다가 붙이죠. 기대 심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실체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저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는 이런 기대 심리를 살짝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죠. 7월 중 103.6, 전월 대비 2.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지만 실제 범위를 어떤 곳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저 효과라는 것, 1에서 10까지 기준을 삼는 것과 10에서 100까지 기준을 삼는 것에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에 따라서 상당한 체감적인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이 난국이라는 느낌마저 드는 상황에서 소비자 동향이 2.7% 정도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여러 요소들이 개입을 해서 지표를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찝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정말 체감적인 피부로 와닿는 이 경제 실상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항목 중에 현재 생활 형편은 7월이 0.6에서 0.3으로 오히려 전달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계 수입 전망 역시도 0.8에서 0.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의 난이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감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낮은 지표를 끌어올려주는 나머지 지표가 전체 지수를 상승시켰다는 건데, 대부분 조금은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항목들, 그러니까 생활 형편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향후 경기 전망, 전망. 주로 전망이라는 수치들이 빼곡히 들어선 연필꽂이처럼 체감적인 수치들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실제로 소비자 동향이라는 게 그닥 전월 대비 상승으로 간다는 것도 조금은 기묘해 보이기도 하고, 현장은 지금 아우성인데 이렇게 전망 수치가 높게 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소비자 동향의 심리 지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액면으로 보자면 이제 소비자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실체 지표를 뜯어보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은 오히려 뒤로 처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채 문제, 이건 한국에서 부동산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거센 부분이고, 오징어 게임, 그냥 게임에서 지게 되면 승자 독식, 상대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절대 몰빵의 게임 룰에서 거의 살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 치열한 자산 시장의 생존 서바이벌이 다 되어버린 건데, 가계저축과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부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금 탄할 확보, 그러니까 본인의 금융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가. 가계저축 전망은 전월 대비 1% 하락. 가계 주체들이 느끼는 저축에 대한 전망,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물가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수입이 실제적으로 늘어도 그 늘어난 파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건데, 오히려 물가가 잘라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이 단절 현상은 수입 자체가 줄어버리는 효과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역시 1% 상승.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빚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역시 저축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부채가 쌓일수록 본인 자산의 축적화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이 새어나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집값 상승세를 들어올리는 백업의 힘이라는 실체인데 한은이 이 지표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을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집값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건 가계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데이터만 보더라도 앞으로 자금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집값이 지금 들썩거린다는 것 자체가 대기 수요들에게 엄청난 매수 압박감을 꽂아넣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속도로 거래량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렇게 소비자 동향 지수가 마냥 낙관적인 지수가 아닌 좀 글루미해 보이는 지표라는 걸 잘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또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인데 오히려 기대 인플레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징후가 낮아질 것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히려 전달 6월 수입 물가 지수가 세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기저효과에서 나온 지표일 수 있다는 얘기. 어느 시점에서 기준점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확 다르게 느껴진다는 건데 일단 농축산물은 서서히 감소 추세, 석유류 제품과 공공요금에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농축산물이 워낙에 세게 올랐던 궤적에서 내려오는 추세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향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시점을 타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상당히 한은으로선 컨트롤하기 힘든 물가 수위가 유지가 계속될 건 환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원화 자체로서의 가치는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엔화의 슈퍼 엔저 현상은 거의 늪속에서 허우적대는 수준이라서 일본 정부에서도 중앙은행에 조인트를 까다면서 금리 인상 빨리 하라는 우회적 신호를 보내고 있을 정도인데 지금 달러가 갉아먹는 엔화의 가치는 거의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둥뿌리가 다 무너질 정도로 악착같이 엔화 자체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죠. 그러니 단계적인 금리 인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물가 상승률이 일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6월에만 2.6% 정도를 찍고 있어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물가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올려줘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인플레 문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니 일본 중앙은행의 명분은 확실해질 수는 있어요. 일본이 최근에 인건비 확대하면서 대폭 늘리는 경향을 보이자 당연히 늘어난 임금이 물가에 전가가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인플레 조짐이 당연한 현상인데 그러나 실제 개인 소비는 늘어난 임금에 비해서 속 시원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금리를 올리기가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아니 실제 살아가기도 빡빡한데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이거 거의 죽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체감 경기는 더욱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엔저 특수로 몰리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본 국민이 소비하는 동향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수 문제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까지 금리를 부여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엔화는 계속해서 급락의 추세를 밟고 있는 거고 이러니 당연히 원화 가치가 반사적으로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화는 엔화와 동반해서 계속적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물가마저도 이런 환율 가치 하락 때문에 당연히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없다시피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추세. 일본이 고민하는 물가 문제, 한국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미국이 라스트 댄스 9월 금리 인하 외친다 해도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두려운 거고 한국은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일본이야 내수 문제와 직결된 경기 문제가 급선무인데 한국은 그냥 부동산과 직결된 부채 문제가 급선무 아닙니까? 결국 한국의 산업지형도는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서 한은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기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달 사이 6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뚝 서게 됐는데
금리 내려봐라. 정말 미친 듯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수요는 폭증을 하게 되고 부채 순위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니 지금 금리 버튼을 함부로 누르기에는 부담이 100배입니다. 더욱이 주변 통화국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는 시점에선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미국 국채시장, 여기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은 일본이 자국의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서 미국에 때려넣은 국채 보유분을 급하게 팔아서 달러 현금화로 바꾸는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는 다시 요동을 치게 될 겁니다. 한국은 국채 시장의 금리가 결국 은행채로 전가가 되면서 지금 시중은행이 다시 쏠쏠하게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 땡겼다가 이번에는 주담대 금리 올리면서 대출 수요 차단하면서 금리로 이득을 보는, 은행은 그냥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당연히 주담대 금리 부분에서 압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건데, 미국 국채 판도라의 상자가 10년물에서 5.5%까지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 건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접전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 색깔이 달라지게 될 건데, 분명 그 정점은 국채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막대한 지금의 재정 적자를 국채를 통해서 만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기대 심리가 회복된 듯 보이나 실제적 지수, 그러니까 현재 생활 형편 혹은 가계 수입 전망은 역으로 2배 가까이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국 쪽의 대변화가 가져올 금융시장의 변화는 정말 치명적일 정도로 개개인에게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는 건, 정신없이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정신없이 사버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혹독한 겨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금껏 인내하고 기다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지평이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은의 발표는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오후에 발표된 지표는 한국 집값 추이가 체감적으로는 얼마나 살떨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 동향이 개선이 되고 기대 인플레가 줄은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부분적인 지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악전고투와 연동된 환율의 불안정성, 미국의 국채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가 떡하니 열리게 되면 연말은 정말 알 수 없는 부동산 상황의 대분기점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